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3일부터 대출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참여하는 TF팀을 통해 대출금리 조작 등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상금리 산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그룹 7개 계열사와 KDB 산업은행이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그룹은 금융 지원을 통해 협력사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협력업체의 경우 추가금리 인하 혜택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인 8메가와트급 대용량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개발로 대형화 추세인 해외 풍력 발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국산 설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이 1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에 대비해 대형 대부업자가 영업을 확대했다고 보고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9% 내린 2314.24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9% 빠진 810.20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일의 반등에 이은 다시 하락으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46,800원에 마감이 됐고 SK하이닉스는 83,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CJ E&M이 오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메디톡스는 어제장 이어서 소폭 상승한 77만 1,8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장에 대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양시장 거의 2% 가까운 급락을 보이면서 이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면서 더 큰 하락을 확대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학 연구원이 바로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밖에 이제 장마철이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시장 오늘 다시 또 급락을 맞은 흐름이었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장 좀 꽤 크게 밀렸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사실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역시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좋지 않은 건 역시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주식 비중을 조금 가져간다고 하면은 종목에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무리한 매매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의 급락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인 만큼 주식 시장 안에서도 비중 조절과 함께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어이너 연구원이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연구원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지난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지금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거래 재개에 대한 어떤 뭐 뉴스 나오고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계속 이제 말이 들려오고 있고 또 네이버의 자회사인 뭐 라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뭐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과거 같았으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겠지만 지금은 호재보다는 이제 좀 악재성 그런 소식들이 좀 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그동안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움직이던 알트코인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이제 가동하는 그 메인넷 진출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또 이제 코인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오스에 이어 트론 메인넷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후 자세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끊임없이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알트코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아주 탄탄하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접수해 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1318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합니다. 대창 스틸의 매수가 4,700원의 비중은 5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대창 스틸의 종가는 1% 넘게 밀리면서 3,9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창 스틸 첫 번째 종목 상담입니다. 최근에 뭐 지수가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종목들도 여전히 더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네, 대창 스틸 적정 주가는 19,700원, 비교값은 0.20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추세가 조금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중기 추세는 여전히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크게 지금 이제 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중기 추세보다는 단기 추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 추세 위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창 스틸은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7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3,940원으로 4,000원대가 깨졌습니다. 손절을 좀 지나치신 것도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지수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손실 보고 계신데 더 빠질 위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면은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본전 오면은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손절 20%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최근에 철강주들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종목 자체적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매수가를 보면은 매수를 약간 서두른 느낌이에요. 사실 그 테마가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약간 서둘렀다고 보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700원인데요. 4,7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추세에서는 60일선을 이탈하면 기다렸다가 120선 이탈했을 때 매수를 하자 말씀드렸는데 일단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따라잡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으셨는데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120선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테마가 흐름이 좋지 않고 종목이 계속 흘러내릴 때는 일단 손절을 해주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손절을 하는 게 나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면 이미 15%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본전의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저점이 확인된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지금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테마의 경우에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반등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반면에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갑자기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죠. 대북 테마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악재성 뉴스, 북한과 관련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역시 기준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손절 10% 정도 짧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준을 정해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수 자체가 약간 서둘렀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의 손절을 하시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창스틸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현재 손실에서 최대한으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후에 재매수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에 대한 대응 방법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848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초보입니다. 바이오닉스진을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5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바이오닉스진은 3% 넘게 밀리면서 8,5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바이오닉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10,000원대가 깨진 지가 좀 됐잖아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이 종목 바이오닉스진 적정 주가는 1,900원, 비교값은 4.52, 약 4배 이상 지금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세 같은 경우도 중기 추세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단기 추세가 최근 이제 좀 계속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가 또 하락을 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제가 라인을 하나 그어봤는데, 아마 이제 차트 설명하면서 라인은 처음 아마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 가격대가 뭐 어찌됐건 계속 이제 부딪히고 있던 가격대 이제 하단에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저점 그리고 내일 이후의 가격대 좀 단기적으로 중요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닉스진은 같은 경우는요, 이 10,000원대가 현재 깨진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는 중기 상승이지만 단기는 좀 하락 추세 놓여 있다라는 점 차트를 통해서 직접 추세 확인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을 계속 좀 보고 계신 상황이고 어제장과 오늘장 계속해서 빠지면서 손실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더욱더 좀 두려우실 것도 같거든요. 네, 일단 뭐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보자라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좀 기본기를 익히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 자체는 조금 좋지 않았다. 가격적으로는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기는 했는데 위치상으로 매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전이 오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확실하게 더 하락했을 때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그 투자자들이 거의 비슷하세요. 고점을 기록하고 이렇게 21선 이탈하면서 눌림목을 줬죠. 흐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눌림목에서는 하지 않고 반등이 나올 때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죠. 21선 이하 눌림목에서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하시고 5일선 위에서 추가적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은 61선을 이탈했죠. 현재 흐름을 보면은 역시 120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종목은 보안 솔루션 기업이었는데 이제 바이오 사업을 추가해서 바이오 쪽에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게 이전에 나왔던 이 급등이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이게 바이오 관련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같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슈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은 다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너무 크게 미련을 갖지는 마십시오. 15% 정도 하락했었기 때문에 본전 왔을 때는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흐름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120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적으로 지금 보면은 보통에 살짝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은 가격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가격으로 웬만큼 조정받아서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가격이 120선 이탈하고 또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업종의 흐름, 바이오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가격 조정받았다고 다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매수 자체가 조금 서둘렀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전에 반등이 나와주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역시 20%라고 하더라도 61선 아래입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당폭의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50%죠. 계속해서 머뭇거리다 보면은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미련을 갖지 마시고 일단 조금 아쉽더라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전 오면은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향후의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금 초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전문가님이 또 풀어주셨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20%에 대한 대응 전략 전달을 도와드렸으니까 현재 부근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받아볼게요. 끝자리 175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매수가 65,000원의 비중은 10% 향후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HDC 현대산업개발은 4% 넘게 밀리면서 51,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종목도 꽤 많이 빠진 상황인데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추세 어떻게 확인되죠? 네,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적정 주가는 11,400원, 비교가 4.39, 약 4배 이상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자면, 회사가 이제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분할이 되고 또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뭔가 변화가 있는 종목들은 최소 한 달이나 2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적정 주가를 이제 재산출합니다.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그렇게 재산출을 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가 분할을 되고 나서의 본격적인 영업 활동과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적정 주가에 다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분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적정 주가가 이제 100%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기회가 되신다면은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와서 반드시 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추세는 지금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추세 그리고 중기 추세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대응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봉추선생 전문가의 이 상세한 조언 반드시 좀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적정주가 산출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 이후에 일단 가격대가 다시 재상장된 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주가는 좀 시기가 지난 이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65,000원. 꽤 높은 가격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6만 원대도 깨지고 5만 원대도 간신히 오늘장에 좀 지지가 된 상황인데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죠. 조금 안타까운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매수를 조금 서두르셨어요.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에 손절해 주시고요. 본전까지 굳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30%에는 반드시 손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더 길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매수 자체가 조금 서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65,000원이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약간 서두르셨어요. 사실 흐름 자체가 흘러내리는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분할되고 나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지고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되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무모한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서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20% 정도 벌써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추가에서는 20%나 하락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2배 정도는 추가를 해야지 단가가 확 낮아지는데 그러기에는 시장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건설업이죠. 건설업종의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대북 관련주로 움직이던 건설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거나 확실한 호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전 같은 강한 흐름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흘러내리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자체적으로 뭔가 특별한 호재를 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추가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적당히 또 어느 정도 크게 추가를 해서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리는 상황에서는 추가 전략은 웬만하면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저점에서 낮게 했는데도 더 하락했을 때 추가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높이 매수가가 약간 높은 상태에서 매수를 잘못했는데 흘러내린다고 해서 계속 추가하는 건 그건 물타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건 안 되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대응을 하시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손절하시고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진단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반등은 가능하지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고 가격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0%에 대한 대응 방법과 지금 추가 비중을 좀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37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트래픽을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S트래픽 오늘의 종가는요, 5% 넘게 밀리면서 14,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까지 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지금 추세가 확인될까요? 네, S트래픽 종목 적정 주가는 1,800원, 비교값은 1.30으로 소폭 고평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추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작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121선이 이제 얼마 전에 그려지기 시작을 했고 61선이 121선 위에 있는 이제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이지만 조만간 이제 다시 중기 하락 추세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추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 이 10,000원대가 지금 이 발행가입니다. 근데 지금 14,000원부터 10,000원대까지의 지금 이 공배, 그래서 자칫해서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10,000원대까지도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 10,000원이 계속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트래픽 일단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몇 거래일 남겨두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기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변곡점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18,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좀 빠지면서 14,000원, 이제 15,000원대도 깨진 상황이거든요. 일단 손절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준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기준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절에 대한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손절을 할 때는 해야
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면 마이너스 5% 손절하시고요. 하락하면 마이너스 30%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격이 벌써 18%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낙폭이 큽니다. 거의 2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더 아래로 잡아드렸는데요. 아래로 잡아드린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 상태나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손절을 조금 더 길게 보자는 거죠. 이미 2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손절을 하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또는 신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하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해줘야겠죠. 일단 매수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은 61선이 위에 있죠.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61선을 이탈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61선을 이탈하게 되면 120선 이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하셨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매수를 서둘러서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기준 없이 계속 홀딩을 하신 게 잘못입니다. 매수를 하시고 나서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은 손절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잘못하다가는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121선까지 확실히 이탈을 하면서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일단 더 하락하면은 손절가가 왔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가격 자체가 아쉽기 때문에 손절가를 조금 더 길게 잡고 기다려보는 그 정도의 여유는 갖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흐름이 좋고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계속 좋지 않은 종목은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정해드렸으니까 손절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낙폭이 있기 때문에 본전 이상의 상승을 해서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적당히 손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손절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손절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을 관찰하고 다시 한번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트래픽에 대한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참 손절 라인을 지키기라는 것이 참 힘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부분 역시나 자신의 자본을 또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대응 전략 다시 한번 가격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916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주 반도체를 매수가 4,350원에 비중 50% 전환과 조정 관련해서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제주 반도체는요, 1.50% 빠진 4,9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전환가 조정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신 상황이고요. 오늘 장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 대한 추세 먼저 확인합니다. 네, 제주반도체 적정 주가 9,900원, 비교가 0.50, 약 2분의 1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추세 보면은 중기적으로 최근에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금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금 재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 단기적으로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21선에 대해서 지지 여부가 참 중요한 현재의 추세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도 손실을 보고 계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오늘장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장의 흐름으로 현재 상승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전환가 조정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플러스 20%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이 60%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본전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미련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전 오면 반드시 매도하시고요. 수익은 20%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 자체가 거의 이제 강한 흐름은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환가액 조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죠. 11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전환사채라는 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시기가 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라는 게 주가가 변동하는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자꾸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되는 건 주가가 내려가니까 자꾸 낮아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주가의 어떤 평균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따지는데 계속해서 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전환가액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환가액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환가액이 계속 내려간다는 건 좋지 않은 흐름이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향후에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더 현저히 낮게 되면은 주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주가가 더 훨씬 높다고 하면은 주식으로 교환을 한 후에 매도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흐름 자체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복권 사업자로 선정되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350원이면은 이 정도니까 매수는 이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잡았는데 그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상승했고요. 이미 이전에 이슈로 나왔던 흐름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복권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의 흐름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수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작은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20% 짧게 수익 노리시고요. 하락하면 본전 매도한 후에 향후에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 가격에 대해서도 또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하락 시에는 본전의 손절을 좀 잡으시고 수익은 20%에 대한 목표가까지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457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구형테크를 매수가 2,200원에 비중을 3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구형테크는 9% 넘게 탄력 받으며 상승했고요. 2,51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수가 꽤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구형테크가 오늘 아주 단단하게 지지가 됐는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구형테크 적정 주가는 7,800원, 비교값은 0.32,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보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평균치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지금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거의 상승 추세이지만 큰 의미는 없는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 부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가격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구형테크 2,2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오늘장의 상승으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목표가도 궁금하시겠죠? 네, 단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데요.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단기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수익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은 플러스 20%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락하면 본전에 일단 절반을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냥 상승하면 20% 수익을 노리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2,000원에 한번 추가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잘하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20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잘하셨다는 건 역시 여기서 따라잡은 것 같지 않고요. 고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를 단기 흐름 자체를 이용한 그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는 추가 전략까지
해보자. 왜냐하면은 단기의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해도 탄력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큰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거래량이 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정도만 짧게 노리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혹시 하락했을 때는 2,000원에 한번 추가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중이 작으면 그냥 추가하면 되는데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절반을 본전에 매도한 후에 하락했을 때는 추가하시고요. 그냥 상승하면은 일단 20% 정도 수익만 단기로 짧게 노리시는 그런 전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형태가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도 30%인데 다양한 전략을 말씀해드렸어요.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유 여부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단기 대응으로 접근하시고요. 수익은 20% 또는 하락했을 때는 본전의 절반 매도 후에 2,000원대에서도 추가 비중 좀 다시 절반 매도한 그 비중을 다시 또 추가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대응 방법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코덱스 인버스와 지난 신규 편입했던 우진 BNG 여전히 보유 의견 주시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꽤 큰 하락을 보이면서 우진 BNG도 아쉽게도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점검 두 가지 종목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워낙 지수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계시면서 여전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자, 우진 BNG가 조금 아쉬워요. 네. 네, 우진 BNG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죠. 그 대북 테마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북 테마주들이 약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어쨌든 기준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까지 매수가 되면서 평균가가 4,600원 이렇게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20% 정도 이 정도로 노려볼 상황이고요. 상승이 나온다면은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한데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할 때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또 시장이 다운되는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더 하락했을 때는 일단 손절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쉽지만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덜 하락하면서 코덱스 인버스가 확실한 수익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수가 더 하락하면은 수익이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300대의 지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락할 자리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의 인버스에 대한 수익 목표를 10%로 잡았었는데요. 이제는 15%로 약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계속 더 끌고 갈 생각도 있고요. 사실 뭐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목표 수익이 높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향후의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인버스는 5,900원에 원래 추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추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계속 끌고 갈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매도할 생각이 없는 상태고요.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주식 비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략을 잘 짜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주식 비중입니다. 주식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 비중이 많다 보면은 조금만 하락해도 손실이 커집니다. 그런데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대응을 하면은 한 종목에서 손실이 약간 커지더라도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역시 그렇게 그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 위험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지수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고 봤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해드렸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대응을 하십시오. 지금 지수가
생각대로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무모하게 그리고 그 위험한 매매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줄이는 게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종목 수를 줄이는 전략,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코덱스 인버스는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고 계신 상황이고요. 우진 BNG는 최근 흐름이 조금 아쉽지만 일단 기준대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목표가는 좀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팁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종목 수도 줄여가는 것이 현재 지수에선 좀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먼저 올라왔을까요?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암호화폐의 부정적 평가를 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금융위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두 가지 소식인데 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소식이 함께 들려온 것 같아요. 자, 일단 국제결제은행 쪽에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뭐 어찌 보면은 뭐 그 기관 입장에서는 네. 당연하게 뭐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이슈인데 제가 이 두 가지 이슈를 이제 준비를 한 그 이유는 일단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규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기관들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호재성 이슈도 있고 악재성 이슈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각 국가들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국제결제은행 쪽의 소식과 금융위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결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코인 안에서도 가격대가 매분마다 또 시세가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지난 화요일하고 비트코인 네. 시세가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4시간 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약 690만 원 지금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아래쪽에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봉준호 선생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소개를 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었을 때는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고 종목 수도 좀 줄여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을 때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투자금 비중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움직임을 이렇게 좀 살펴봐도 최근 며칠은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또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중에서 이제 메인넷으로 런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드포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암호화폐가 생성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이슈들 그리고 거래소에 새롭게 이제 런칭이 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작용들이 굉장히 짧으면서 그러니까 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 기간 자체가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분, 심지어 1시간 뭐 이렇게까지 진짜 짧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 보조지표를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조지표 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약간은 이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선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또 이제 팁 아닌 팁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주말을 앞두고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인적으로 이제 살펴보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세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크게 좀 밀릴 수 있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투자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서서 트론에 대해서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트론은 어떤 코인일까요? 네, 일단 트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싱가폴이 네. 이제 재단이고 그 다음에 저스틴 선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가 굉장히 활발한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블록체인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트론이 5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메인넷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얼마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ERC20 토큰이라는 걸로 구동이 되다가 지금은 자체적인 이제 자기네만의 블록체인으로 지금 구축을 했는데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메인넷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5일에 메인넷 런칭이 됐고 런칭을 기념해서 이제 트론 재단이 약 10억 트론을 이제 자기네가 갖고 있는 트론을 없앴습니다. 그 말은 발행량의 1%를 소각을 하면서 트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가격 변동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고, 그리고 6월 26일 이제 얼마 전이었죠. 트론 슈퍼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됐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tronscan.or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론 슈퍼 대표가 뭐냐? 이오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오스 블록 프로듀서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트론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전 세계에서 서버를 대행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슈퍼 대표입니다. 그래서 슈퍼 대표에 선정이 되면 트론 재단으로부터 이제 보상으로 트론을 받게 되고, 상위 27개의 트론 대표는 24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해서 갱신이 됩니다. 즉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투표는 뭐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어떤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이 트론이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도록 잠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통량이 줄어들면서 트론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자연스럽게 트론의 가격이 이제 결국 이제 공급과 수요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조금 이제 알기 쉽게 그림으로 좀 나타내 봤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A, B, C 이게 이제 다 트론의 이제 보유량인데 100%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유통량이 100%고 트론 대표가 가나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 B, C가 각각의 개인입니다. 그럼 이 개인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가 10%를 얻었고 나는 15%, 그리고 1등인 다가 25%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론의 유통량이 100%에서 50%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한다는 거는 유통량이 잠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가가 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가한테는 이제 투표를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트론의 유통량은 60%로 또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살펴보니까 이번엔 나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을 하면서 트론 슈퍼 대표 내에서도 순위가 변동이 되고 트론의 이 유통량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제 트론의 투표의 개요와 개념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고, 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론 재단은 트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트론 가격을 이제 올리는 그런 거를 좀 목적으로 한다라고까지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또 참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다음 주는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슈 점검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론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내용들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슈 점검을 통해서 코인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슈 점검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황 대표님과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